네, 김경준의 황금 비율입니다. 시장을 구성하는 섹터와 종목 속에서 포트 비율을 어떻게 뽑아내는가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번 주 포트 비율부터 듣고 네. 각 섹터와 종목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하고 구성은 똑같은데 싹 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오. 중간이 원래는 정책 공약이었고 앞으로 왔네요. 그렇죠. 여태까지 한 2달 정도 끌고 왔던 실적 내수 쪽으로 왔거든요. 네. 지금 실적 내수 쪽도 여전히 괜찮지만 뭐 원택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동안에 23%가 오르면서 이제 손익비가 이제 충분히 상승 쪽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정책 쪽으로다가 지금부터 기민하게 대응을 해보자. 이러면서 지금 정책 쪽이 좀 먹히기 시작했죠. 네. 분명히 시장은 미국이 흔들거리고 고변동성에 퐁당퐁당 잘못하다가는 저희 쪽에서도 전문가 분들이 많이 손실이 좀 제법 생각보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확대되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지난주에 짚어드렸던 이제 정책 공약 쪽으로다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봐야 된다. 이러면서 제가 이쪽을 50%로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왜 정책 쪽을 잘 봐야 되느냐 제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 국내 성장률 컨센서스 변화라든지 네. 아니면 그 소비하고 수출하고 이런 변화율을 나타낸 표가 있는데 이 지표로 보면 올해 표가 이렇게 에헤이. 성장률이 꺾이고 수출, 네. 가계 소비 전부 다 꺾이거든요. 네. 여기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댈 수 있는 부분은 내수 또는 추경 부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기획재정부에서도 새로 이제 그 최근 이제 경제 데이터 동향 보고서를 냈었는데 거기에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로 관세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대외 불확실성도 커져가지고 경제 하방 압력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쪽을 봐야 된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매매적으로 약간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제가 시장의 변화보다 빠르게 공약 또는 뭐 정책주가 흐름을 잡고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지수는 이렇게 상단을 막아놨었는데 네. 이 단에서의 독자적으로 상승 추세가 벌어지는 쪽이 있는가? 그러면 상승 추세가 지수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개별 정책 공약 쪽에서는 나온다. 이쪽은 퐁당퐁당하면 안 되겠죠. 이쪽에서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쪽을 지속적으로 조금은 미니 랠리에 따른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 요거까지도 보시면서 끝으로 외국인 지속적으로 외국인 제가 2025년 연초 이후에 외국인 매수표를 가지고 왔었는데 네. 그걸 보시면 쭉 이제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향후에 외국인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일간 5천억 정도 그리고 또는 굉장히 좋은 경우에는 1조 2천억 정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지 장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여담으로 이제 고객분들이 오히려 전화가 와가지고 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IB금융 뭐 30%라든지 개농건설 한 80% 정도 네. 단기 수익을 취하시고 있는 쪽이 있는데 그 증권사 쪽에서는 조금 다루기가 힘들지만 개인 단에서는 이렇게 조그만 꼭지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성장이나 경기에 대한 걱정들이 꽤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추경에 대한 기대 등에 좀 우리가 마음을 둘 만한 모멘텀을 시장은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함정남 차장님도 정책 얘기를 또 김경준 부장님도 정책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있는 게 되겠죠. 일단 정책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AI를 중심으로 조금 빠르게 정책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것이 뭐 AI 적용으로 로봇 혹은 AI 적용으로 의료 AI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주신다면. 네, 지금 양당이 공동으로 이제 좋게 보는 쪽이 AI, 제약바이오 또는 뭐 그 확산되는 로봇 쪽 이런 쪽인데 지금 결국은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이다. 그러면서 정책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산이 종목적으로 확산이 되고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세 판을 이제 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젠 RNM, 시메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세 종목을 사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 이제
그 산업부 장관도 나와가지고 뭐 10년간 25배가 오를 산업이다라고 하면서 연내 휴머노이드 펀드라든지 그거 출시한다. 그리고 이제 25년도 연내 또다시 GTC 쪽으로 엔비디아 쪽에서도 그 5년간 향후 5년간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으로 볼 수 있겠다. 지금 그 BMW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산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산업이 확산되고 있다. 그때 저희가 이제 한국지로 봐야 되는 게 하드웨어 쪽에서는 가볍고 네. 유연한 액추에이터가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하나 짚어가시면서 그리고 상반기 내로 또 제가 봤던 게 한국형 이게 조금 될지는 의문스러운데 엔비디아, 코스모스처럼 이런 사업을 구축하겠다.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로봇 쪽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역시 처음에 이제 그 상반기까지 한번 큰 흐름을 줬었거든요.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조정이 큰 폭으로 나왔었죠. MDD 관리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큰 폭의 조정이 나왔고 여기에서 재상승할 때는 그 이전에 확산될 때처럼 종목 수가 확 늘어나기보다는 특정한 애들. 그래서 특정한 다시 시세를 주고 여기에서부터 올라가는 애들로 압축을 해야지 앞단에서 본인들이 조금 매매를 해봤던 종목, 익숙한 종목으로 가시지 마시고 새롭게 형성되는 종목군 위주로 가셔라. 요 부분을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끝으로 이제 그 부분도 있어요. 그 정책이 먹힌다라는 거를 역으로 돌려놓고 보면 정책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먹힐 수도 있거든요. 이걸 보면 그 제가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이쪽 뭐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 안 좋을 거다 했는데 굉장히 지속적으로 좀 눌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까지 합해가지고 보시면 이게 정책이 부정적인 쪽이든 긍정적인 쪽이든 지금은 먹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로봇 쪽을 일단 관심으로 놓고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정책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런 로봇과 AI 육성 이런 걸 떠나서 사실 뭔가 양당의 정책에 좀 더 이렇게 포커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예비 후보의 뭐 필요사 방문 얘기 나오면서 AI 또 관련주들 언급이 시장에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긴 하겠지만요. 이런 쪽도 대응 가능하다 보십니까? 네, 지금 AI 쪽, AI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AI 확산되는 로봇, 그다음에 AI 의료. 요쪽은 이게 한꺼번에 가는 장도 있을 뿐더러 이게 순환적으로 가면서 특정 섹터가 미니 랠리를 펼치는 그래서 요 정책 쪽이 버무려지는 쪽에서 될 수 있으면 지금부터는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중에서도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쪽이 있는 거고 굉장히 빠르게 순환하는 쪽이 있는 것을 좀 구분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 김경준 부장님, 한정래 사람 다 로봇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 저희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포트에 편입한 채로 끌고 가도 되는 종목으로 원택을 얘기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이 미용기기, 그러니까 한국에 의료관광 오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한국의 미용기기의 경쟁력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택인 이유가 궁금해요. 네, 원래는 이제 딴 곳들은 뭐 PBR 같은 경우에 예상 PBR이 한 27배 정도였었는데 동사는 14배 정도로 뭐 실적이 확장되고 있고 해외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밸류에이션이다. 지수가 고변동성일 때는 저변동성 종목, 저밸류 종목을 조금 눈여겨보자라는 입장이었고 지금 제가 안 짚어드린 것 중에 하나 방금 말씀드렸던 수출 비중 23년도까지 해가지고는 한 48%, 9% 정도였었는데 전년도에 60%대까지 올라왔고 올해를 기점으로 한 70%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23년 대비 24년도에 10배 정도 고성장을 했고 미국 쪽도 예상보다 더 터졌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쪽을 보시라 말씀드리고 그 밑단에 글로벌 텍스프리 뭐 돈을 국내에 와가지고 미용, 성형 쪽에 쓰면 이쪽으로다가 내국세로 환급해주는 비즈니스의 80%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꼭 보시라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추가했던 게 바이오 플러스거든요.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필러 쪽 매출이 50% 이상 증가됐어요. 그런데 올해 매출에 한 60% 이상 증가되고 영업이익은 무려 99%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비만 요쪽 치료제 쪽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요쪽도 한번 같이 보시라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살펴주신 내용들 기억해 보겠고요. 오늘 저희 해야 되는 거 하나 있잖아요. 토모큐브요.
지난 금요일에 급등 흐름이 있기도 했고요. 이 FDA 동물 실험 단계적 폐지 이슈 속에서 이 토모큐브의 홀로토모그래피가 좀 주목받는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대체거래소에서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뉴스 좀 저희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토모큐브 다녀와서 얘기해 주시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4월 7일 날 줌 미팅을 진행을 했고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다 하면서 그때 이제 수장에 걸쳐가지고 이제 저희가 정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압축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면 지금 비바이오 쪽에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게 유리기판이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지 SKC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뭔가 수율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 개발하고 보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외수이나 하면 미세화가 된다거나 이 단수가 높아지면 이제 결국은 열 관리가 발열이 중요한데 발열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게 유리기판이고 유리기판에 있어가지고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미세 크랙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구멍을 뚫는 순간에 벌써 미세 크랙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외부에서 관측되는 게 아니라 내부의 미세 크랙이고 이상이 없는 줄 알고 따다다닥 올려놓고 나니까 나중에는 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전체를 폐기해야 되는 그런데 지금 파크 시스템들도 못하고 동사만 유일하게 내부에 있는 뒷판이 이제 미세 크랙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비바이오단에서는 이쪽인데 유리기판 쪽에서 너무 내부 열기도 뜨겁고 외부에 있어가지고는 두 업체죠. 엔드 업체 끝단에 이제 큰 유저라든지 아니면 검사 장비 업체. 보통은 둘 중에 한 업체와 협업을 하는데 지금 동사는 두 군데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쪽을 동사를 찾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 인력도 재배치할 정도로 너무 필요해가지고 생각보다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그러면 이쪽을 유리기판 쪽을 연내에 나올 것도 두 개가 있으면서 상반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그 FDA에서 동물 임상 폐기 이쪽은 저희가 제일 첫 시간에 다뤄봤던 부분이죠. 이게 살아있는 것을 3D로 관측을 하면서 AI로 그렇죠. AI로 데이터도 누적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빅파마들이 오가노이드를 관측해야 되는데 이 두꺼운 오가노이드를 살아있는 채로 실험할 수 있는 거는 동사의 제품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그때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부분 중에서 이번에 업데이트한 부분이 바로 빅파마가 필요한데 빅파마와 이미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제품도 나오고 5월 말에 빅파마에 대한 공개도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버무려 보시면서 그러면 이 AI로 이 데이터들을 관리하는데 그 AI 데이터에 대한 이제 소유권이 어디 있는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큰 돈이 되는데 이 부분도 클라우드 형식으로 동사가 가져가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통 퐁당퐁당장에서 많은 분들이 돈을 잃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문가들도 잃는 이유가 두 가지죠. 이런 큰 변동성 장이나 이런 장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그 위험을 다뤄본 적이 없는 경우가 한 군데가 있고 하나는 바로 승부를 띄울 종목이 없는 부분.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1년 동안에 2배를 바라보는 셀바스 AI와 그리고 그쪽도 AI 의료 그리고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3년간 4배를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저는 이 종목을 5만 원대 때까지 끊임없이 피드백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모큐브 9,000원에서 이제 목표가 5만 원 외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약간 저도 그렇고 충격을 주셨었는데 그러고 나서 2만 1,0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16,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AS를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한 느낌이야. 한 번 정도 뺐을까요? 그만큼 이제 토모큐브에 대해서는 약간 김경준 부장님의 첫째 종목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 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도 앞으로 호흡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요. 투자 의견에 변화가 있을 때는 꼭 저희 시간 통해서 가장 먼저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모큐브와 셀바스 AI 등에 대해서 저희 일전 내용 한 번 더 그리고 추가된 내용들 복귀 받았고요. 두산도 얘기해 주신다고요. 두산하면 이제 지주사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엔비디아, CCL 약간 그렇죠. 이 키워드죠. 네, 정확합니다. 지금
시장이 아직 오픈되지 않고 저도 금요일 날 받은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 쪽에서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뭔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1분기 예상 실적이 전자 쪽에서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찍힐 거다. 완벽한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루빈용으로다가 제품을 같이 공동 개발 엔비디아랑 하고 있는데 요것도 그 4분기부터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실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 정도 수익을 예상을 하면서 한 5% 정도 비중을 한번 들고 가보셔라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두산까지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점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님과 포트 비율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살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